자칭 원전 반대 그룹이 한수원 내부 자료를 처음 공개한 게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이후 5차례의 자료 공개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해커의 정체나 의도, 정보, 유출 과정이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건설 현장에서는 가스가 누출돼 3명이 숨지는 안전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또 한상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 교수님. 자, 먼저 원전 해킹이요. 지금 원전 해킹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자들이 25일을 기점으로 2차 공격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해커가 공격할 지금 의도나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공격을 좀 늦추고 있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그 지능범 또는 지능범들을 예. 좀 과소평가하는 표현이신데요. 그 이유는 자세히 보면은 이들은 성탄절을 지목한 게 아니고 성탄절까지 이러이러한 원전을 세우지 않으면 2차 파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면 10만 장을 누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한이 3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제 그 가득 찬 양동이를 안고 지뢰밭을 걷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지뢰밭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성탄절 기점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말씀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진행형이다. 자, 한상욱 기자. 네. 지금 정부와 한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지금 비상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31일 자정까지, 연말 자정까지 일단 비상대기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운영은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데,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지났더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합니다. 한수원은 24일 0시부터 이제 오후 6시부터 서울이랑 서울 본사 그리고 전국 4개 원전 본부에 세계적으로 비상상황반을 꾸리고 24시간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외부 메일도 차단을 한 상태고 산업부도 이제 직원을 파괴해서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전 공격 일지를 좀 그래픽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원전 해킹 공격이 제일 처음 시작된 건 이제 9일이었고요. 일단 공개를 한 것은 15일이었습니다. 1차였고요. 18일이 2차, 19일이 3차, 그리고 21일이 4차였고요. 23일이 5차였는데요. 합동수사본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확한 뭐 해커의 정체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해킹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지난 금요일 이후에 특별히 진전된 건 없어 보입니다. 합수단 한수원 직원들에게 일단 악성 코드를 9일날 그때 발송했던 이메일이 그 이메일을 발송한 사람과 그다음에 문건을 유포한 사람이 동일범이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수원 직원에게 악성 코드를 담아 보낸 도용 메일이 211개나 됐습니다. 이 계정은 주로 중국 선양 지역에서 IP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5차례 기밀 유포에 이어서 악성 코드 공격까지 선양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합수단은 이번 문건 유출범과 메일 발송자가 같다 이렇게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악성 코드를 실행한 뒤에 컴퓨터에 나타나는 영문 문구가 앞서 유출된 원전 도면에 남아있는 문구와 같다 이런 점도 뒷받침을 일단 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 도용된 이메일의 계정으로 수개월 전부터 접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최소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계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용된 메일 계정 추적 그리고 악성 코드 분석을 통해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서 교수님.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문건 유출범하고 이 폭탄 메일 발송자가 같다. 같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거는 그 여기 바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선전포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완전 범죄로 남을 것이고 미결 과제일 것이다. 그거는 미국을 봐도 어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사실 인력도 기술도 부족합니다.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과연 그러면 그들이 예측한 그리고 예고한 2차, 3차 파괴가 어디 있을 것인지 그 바로 이 자리에서 결국 그 성동, 격설한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 모든 주의 시선을 원자로 제어 쪽에 옮겨 놓고 다른데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가스가 있었습니다. 가스가 새어나갈 건지 그리고 가장 하기 쉬운 게 밸브를 돌린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이 물론 어제 그 사건도 무관할 수도 있지만 서둘러서 무관하니까 안전하다. 그렇다는 건 방사선은 새어나오면 안 되고 사람은 죽어 나와도
괜찮은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저는 그걸 한수원에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이제 신거리 원전 3, 4호기 건설 현장에서 이 근로자 네. 3명이 목숨을 잃은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이죠. 네, 뭐 현재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 현장은 일단 가동이 안 된 원전이기 때문에 예, 건설 예. 현장이기 때문에 예. 이번 사이버 공격과는 무관하다라는 게 일단 한수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조석 한수원 사장이 예.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일단 뭐 자료 유출 사건 그리고 신고리 원전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전국 23개 원전 중에서 20개가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는 원전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정부는 일단 안전하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그리고 이 해킹 사건이 발생한 중에 이 원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원전 해킹하고 또 원전 가동을 멈추게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인데요. 일단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인터넷 망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은 사실 성탄절 전후로 해가지고 외부 인터넷 망은 왜 차단합니까? 그게 정말 맞다면은 차단할 필요 없죠. 예. 그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란에서 또는 일본에서 예. 러시아에서 또 우리 금융망, 과연 우리 금융망도 차단되지 않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가야지 자꾸 이건 바로 또 이 자리인데요. 네. 지력 위마,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리고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 정말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면 왜 성탄 전으로 인터넷망을 끕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수원이라면 산업부라면은 그런 허황된 안전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 안심하려다가도 불안해집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과연 이런 비전문가적인 집단을 믿고 원전을 맡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해킹을 했느냐 이것도 빨리 밝혀내야 될 대목인데요. 일단 정부는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한 기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일단 합수단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사용된 IP가 선양에서 주로 예. 집중이 됐는데 이 선양이라는 곳이 북한 정찰총국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원들이 대남 사이버전을 벌일 때 주요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한과 연관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악성 코드와 문건이 유포된 패턴 등을 볼 때 과거 북한이 벌인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연관성을 찾고 있는데 북한이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정도 하지 않지만 대신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IP 발송지 추적을 위해서 중국과 사법 공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북한과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고요. 이제는 사실은 이제 범행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열흘이 지나갑니다. 이 정도 시점이 되면은 예.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100m 단거리가 아니고 100km가 넘는 장거리. 이거는 지루한 장기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북한이다. 혹시 중국일까? 물론 우리 한중 관계 기타 이런 모든 게 이제 돈독하기 때문에 미리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북한, 중국, 기타 러시아일 수도 있고 이런 지목을 해서 그들의 소행을 밝혀내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예. 더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2차, 3차 올 수 있는 공격입니다. 그게 뭘까? 거기 우리 수사력과 그리고 예비력, 수비력을 중심을 해야지 자꾸 공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 소위 이 골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사건은 물론 무관하겠지만 예.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예. 우리 주의를 다시는 우리 수비망에 돌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외부망만 차단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또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부망도 USB 같은 것으로 가동을 할 때는 꽂아야 되고 그러면 내부망 역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설명이더라고요.
네, 그건 상식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제어망이 전기를 끊고 그리고 그 제어망을 진공중에 놓으면 그러면 한손이 주장이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한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리고 더욱이 이게 원천적으로 침투하지 않는다, 들어올 수 없다 하면은 직원들이 아무래도 조심을 덜 하지 않겠습니까? 수칙 예. 지키지 않고 뭐 예. 좀 암호 계정 흘릴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을 통해 가지고 지능적인 범죄 집단은 벌써 수년 전부터 미리 심어놨을 것이고 단지 이제는 적절한 시점,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닙니다. 예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좀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게 서 교수님의 말씀이셨는데요. 자, 한 기자. 지금 월에 원전 가동 중단이 벌써 몇 차례 있었죠? 올해만 일단 7번 정도 예. 멈췄습니다. 이게 계획 예방 정비, 계획 이제 미리 준비됐던 그런 거 아니고 고장이나 이런 걸로 난 게 7번이었습니다. 10월에 신고리 원전 1호기가 송전 설비 이상으로 멈췄고, 예. 그다음에 한비도 원전 3호기는 전기 발생기 정비에서 출력을 낮추다가 멈춰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게 7번이나 됐고요. 지난달에는 뭐 납품업체로부터 뒷돈 받았던 한수원 임원이 예. 또 구속됐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제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9월에는 월성 3호기, 그리고 1월에는 한비도 원전에서 잠수사 1명과 2명이 작업하다가 중간에 숨졌습니다. 네, 지난해 이 원전 납품 비리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러니까 한수원에서 계속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한상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